오늘은 쿠바식 텃밭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100% 무농약, 자연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로 한 나는 채소밭도 당연히 무농약 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텃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년 늦가을부터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닭장 바닥에 몇 개월 동안 깔려있던 낙엽을 이곳에다 다시 깔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엽토와 닭똥과 지렁이의 만남. 비료 대신 닭똥을 선택했고 산에 있는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 낙엽을 선택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에는 지렁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벌레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다.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채소를 키워도 충분하겠지만 나는 좀 더 고퀄리티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조금 더 손을 보기로 했다. 농장 전체의 토양이 이렇게 되기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10년 정도만 노력하면 일본의 키무라 아키노리의 사과농장처럼 되지 않을까. 자연순환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혼자서 농작물을 다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함께 농사를 지은 것이니 일부는 벌레들이 먹고 또 일부는 새들도 먹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을 한 토양에는 비료 대신 녹비식물을 심어 더 건강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해야 한다. 8년 전 표고버섯 재배를 위해 놔뒀던 참나무 토막들을 쿠바식 텃밭 안에 넣을 생각이다. 처음에는 단단했던 참나무 토막들은 8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썩어 쉽게 부서질 정도가 되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쿠바식 텃밭 안에 통나무들을 넣는 이유는 최대한 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커다란 나무들이 죽은 뒤 조금씩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내가 만들 쿠바식 텃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썩은 나무와 닭똥이 섞인 낙엽이 전부다. 사람에게는 그다지 쓸모없는 썩은 나무는 지렁이와 다른 벌레들에게는 훌륭한 먹잇감이 될 것이고 통나무는 그들에 의해 아주 천천히 분해될 것이다. 물론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는 솔직히 나도 모른다. 자연 친화적인 텃밭을 만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에 나의 상상력을 더해서 나만의 텃밭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지금 만드는 텃밭이 잘 된다면 올겨울에 기존에 운영하던 나머지 2개의 텃밭도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다. 썩은 통나무를 텃밭 가장 아래쪽에 깔아주고 그 위에 닭똥이 섞인 낙엽을 깔아줄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에서 부엽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상해보며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라고 추측한 것이다. 죽은 통나무 위에 몇십 년 동안 낙엽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서서히 통나무와 낙엽들이 분해되는 과정을 겪으며 훌륭한 부엽토가 되었을 것이다. 썩은 통나무 위에 닭똥이 섞이지 않은 낙엽을 깔아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바람 불 때마다 쉽게 낙엽들이 날아가는 단점이 있다. 그 반대로 닭똥이 섞인 낙엽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퇴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농장 전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작은 숲속이 되는 건 단 1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넓은 농장을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기에 자연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다시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다는 걸 느낀다. 기초공사를 마쳤으니 이제 텃밭에 들어갈 닭똥이 섞인 낙엽을 파내야 한다. 사실 닭장 안에는 닭들보다 오리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으니 오리똥이 더 많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닭장에 낙엽을 깔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깔지 않고 아주 조금씩 10여 차례에 걸쳐 넣어 주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낙엽 전체에 골고루 오리똥이 섞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였더니 닭장에 있는 낙엽을 걷어내면 그 바닥에 커다란 지렁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닭장 바닥에 지렁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데에는 두툼하게 깔린 낙엽과
비를 맞을 수 있도록 천장이 없게 만든 닭장의 구조 때문이다. 두툼하게 깔린 낙엽은 아무리 비가 와도 모든 비를 흡수하여 바닥은 늘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수분을 머금은 땅 속에서는 지렁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다. 그런데 두껍게 깔린 낙엽을 걷어내니 그 전에 보지 못한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 이것은 작년 11월경에 닭장 청소를 할 땐 보지 못했던 구멍이다. 설마 뱀 구멍은 아닐 것이고 쥐구멍이거나 두더지 구멍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구멍 안에 선물 몇 개를 넣어주고 작업을 서두르기로 한다. 닭장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최소 5시간 정도 걸리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해가 져서 동물들이 닭장으로 들어오기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은 텃밭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닭똥과 빗물을 머금은 낙엽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워서 쉽게 이동하기가 힘들다. 처음에는 삽으로 낙엽을 퍼냈지만 그렇게 하다간 밤을 새워도 못 끝낼 것 같아 지금의 방법으로 바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똥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닭똥을 쌓아두고 비닐로 덮어 고온으로 발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나는 닭똥이 섞인 낙엽을 최소 6개월 이상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어 지렁이와 벌레들이 분해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전자의 방법이 나쁜 세균까지 죽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그냥 자연 스스로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 단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아직 지렁이와 벌레들에 의해 닭똥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채소를 심을 수는 없다. 일부분은 분해되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아직 생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심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지금 만드는 텃밭에는 내년 봄이 되어서야 새로운 채소를 심을 생각이다. 최소 10개월 이상 자연에 맡겨둔 뒤 나의 텃밭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당히 기대된다. 앵두의 애교는 힘든 노동 뒤 피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마도 전생에 나와 앵두는 아주 가까웠던 인연이었음에 틀림이 없다.